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은 원래 이 영상을 찍으려는 게 아니라 다른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긴급하게 영상을 올려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다른 영상을 포기하고 지금의 이 내용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대출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아니 이놈의 스팸 문자, 스팸자는 어쩌고 알고 내 거에 나한테 이렇게 전화나 문자가 많이 온다냐 하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 그러니까 저야 뭐 솔직히 뭐 그러려니요. 제 개인정보가 이미 다 날렸죠. 왜? 인터넷에 제가 제 연락처를 올리니까 이 연락처를 수집하는 그런 또 봇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처 같이 남겨진 이 숫자들은 또 이렇게 다 수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건 뭐 솔직히 금융사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특히 이 금융권 대부업체 이런 쪽 거기에다 이제 중개업체 얘네들의 전산 이게 많이 저는 해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어디에서 대출 받는지까지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런 게 해킹이 당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렇게까지 해킹이 당하지 않으면. 근데 뭐 금융사에서 아니면 뭐 관련 쪽이죠. 중개업체에서 업체에서나 인정을 안 하죠. 절대로. 인정하면 우리 거 틀렸다 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인정을 안 하는데, 자 어찌됐든 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진짜 지겹도록 스팸 문자나 스팸 전화가 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또 왔네 하고 삭제를 해버리고 안 받아버리고 아니면 전화 끊어버리면 그럼 별거 없어요. 솔직히 내가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근데 이게 왜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바로 그 사람들의 약점은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신용이 안 좋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저금리로 대안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정말 대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사기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혹시나 하고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이놈 사기꾼들 너희들 도대체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일부러 또 전화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마디 얘기 듣다 보면 정말인가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사기꾼들이 괜히 사기꾼입니까? 이걸로 못 넘기면은 사기를 못 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락 오신 분들 이런 일로 피해를 겪는 분들은 그냥 전화 자체를 하지 말고 받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그게 또 쉽지가 않나 봐요. 근데 그분들의 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금융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이란 게 있어요. 이 상식을 넘어가는 선에서 어떤 혹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 그럼 이건 100% 이상이죠. 세상에 상식을 뛰어넘는 혹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대출 상품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소상공인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정부 지원 자금을 풀고 있죠. 이런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걸 이제 해집고 들어옵니다. 사기꾼들은. 그래서 요즘 날라오는 문자들이 바로 이 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자금이라고 하면서 문자를 날립니다. 저도 이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대출 문자만 받다가 오늘 이 문자를 받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모르신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지원 자금이 풀리니까 하고 전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이전에는 지금도 그렇고 보통 이 문자가 이 스팸 문자 오는 거 있죠. 스팸 문자가 보통 오는 거 보면 무슨 땡땡 금융 또는 땡땡 은행
또 땡땡 저축은행 이렇게 많이 오죠. 이 문자를 보고 속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그 어떤 금융사도 고객들한테 고객은 어떤 몇 프로의 금리로 대출이 되니까 이용하시라는 그런 문자를 절대 못 보냅니다. 보내지도 않고 보낼 수도 없고, 다만 현재 어느 금융사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금융사에서는 그런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대출을 받으라는 문자가 아니라 금리가 변동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변동금리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랐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금리가 내려가면, 아니면 뭐 기준금리 그대로인데 신용이 좋아져가지고 금리가 더 내려가면 그런 금리 변동 문자는 다 보내요. 하지만 어느 은행인데 이번에 무슨 뭐 이벤트 뭐 이렇게 코로나19 관련 아니면은 어떤 무슨 프로젝트 뭐 어쩌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요. 대출 얼마까지 금리는 뭐 초저금리로 해가지고,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더, 이 땡땡금융이라는 이 문자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땡땡금융이라는 은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보는 뭐 우리금융, 뭐 KB금융, 뭐 신한금융, 뭐 이러듯이 금융지주, 이런 데는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런 데는 입출금 이런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에요. 여기로 그러니 이런 데서 문자를 보낼 리가 없죠. 보낼 수도 없고. 근데 뭐 우리금융, 그러니까 뭐 우리은행? 그런데 거긴가 본데? 이거에 많이 넘어가요. 절대 땡땡금융이라는 거, 이건 1000% 이상 사기입니다. 땡땡금융이라는 곳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더, 땡땡은행,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가 변동이 생겼을 경우, 아니면 대출 만기라든가 그런 것에 관한 문자는 보내주지만, 이번에 어떤 특가 상품으로 해가지고 뭐 얼마까지 초저금리 몇 프로까지 이렇게 이런 문자 없습니다. 여기도 그런 대출 문자 온다면 1000% 사기. 그 다음 땡땡 저축은행 또는 뭐 땡땡 캐피탈 이렇게 있죠, 그죠? 캐피탈, 이런 곳은 대출 문자를 보냅니다. 여기는 이금융권이죠. 그런데 해당 금융사의 대출을 내가 이용하지 않은데 문자가 왔다. 그럼 이건 또 스팸이에요. 사기예요. 내가 해당 금융사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만약에 이용을 잘하고 연체 없이 뭐 신용등급도 크게 변동 없고 대출도 많이 안 늘어나고 잘 갖고 그런다면은 더 쓰세요. 우리 거 더 쓰세요 해가지고 해당 콜센터 번호로 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능은 그런 스팸 문자나 전화는 가능하죠. 근데 그 외에 어떤 금융, 어디 은행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이런 문자나 이런 전화 왔다 그러면 그냥 끊으세요.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보다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렇게 문자 보낸 애들의 대표적인 그 사기 멘트가 저금리 대안 또는 저금리 대출이에요. 이 문구를 쓴 이유는 저금리 대안, 곧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타겟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고금리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달 이자 지출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자를 좀 낮춰보고 싶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다 안 돼. 근데 오늘 갑자기 문자가 따가지고
뭐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뭐 8%, 10% 미만의 저금리로 대안을 해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자가 와서 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저금리 대출. 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저금리만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타깃이 되는 거예요. 왜? 저금리 대출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추가로 자금이 필요해. 근데 알아보니까 고금리만 돼. 아, 이거 이자 나는 10% 이상은 못 쓰겠는데. 이런 분들이 저금리를 해준다니까, 그래? 그럼 안 그래도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다행이다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야. 고금리 쓰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 내가 이용하는 게 고금리밖에 없는데 저금리 된다면 그거 받아가지고 고금리 갚아버리면 이게 바로 이제 고금리 대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자 지출 줄이겠다는 그 생각으로. 절대 없습니다. 절대.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의 대출 상품 중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을 해주는 상품은 없어요. 대안이라는 것은 곧 우리 거 대출을 해줄 테니까 이쪽 걸 갚는 조건이라겠죠. 근데 이런 멘트는 많이 쓰죠. 이런 멘트를 많이 쓰는데 이걸 채무자한테 갖다가 채무자가 갚느냐 아니면 이 금융사에서 여기를 바로 갚느냐 이건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갚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간혹가다 이렇게 나죠. 채무자한테 돈을 주고 채무자가 갚고 이건 이제 이금융권에 이제 많이 있죠. 대신 완납증명서 제출하세요 라고. 이런 대안 상품이 있지만 바로 대안해주는 상품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많이 이 업체들이 이용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거래 내역을 만든다. 거래 내역을 만들거나 아니면 신용을 상승시킨다. 는 얘기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돈을 넣었다 뺐다 하시라고. 그럼 돈을 어디로 보내? 친구들 통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땡 되는 거예요. 깜빡해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이든 간에 돈을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같이 안 하죠.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내용을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하세요. 자기들은 꼭 하냐 안 하는 것처럼. 채무자분 당신 혼자서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그 거래 내역 만들어졌는지 지켜만 볼게요. 그런 거죠. 근데 돈 입금하는 건 실상 그 사람들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얘기든 어떤 내용이든 이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100% 1000% 이건 사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이거 많이 하죠. 네 땡땡 어디 금융사입니다 하면서 저희 이제 저금리로 되니까 그걸 거래하기 위해서는 앱을 깔아야 된다 해가지고 앱을 깔라고 해요. 진짜 앱을 까는 금융사도 있어요. 대출 신청했을 때. 그래서 해당 금융사의 앱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닌 대출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앱부터 깔으라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이 사기 앱이에요. 이거 깔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전화하는 족족 그 사람들이 다 받아버려요. 내가 어디 은행에 이 사람들이 어디 은행이라니까 진짜 거기 근무하나? 해가지고 그 은행에다 전화를 해요. 그 누구 근무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은행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네 어디 은행입니다. 네 누구씨 근무하고 계십니다. 누구씨가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기 딱 좋죠. 이걸로 많이 당하죠. 이걸로.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자, 오늘은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악용해 가지고 정말 이 등쳐먹는 이 개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 절대로
관련 정부전 문자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관련 대출 받으세요? 정부전 뭐 코로나로 인한 정부전 상품 뭐 대출 받으세요? 이런 문자 절대 안 보냅니다. 그냥 광고 인터넷이나 해가지고 그 정부 지원 사이트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 사이트 대표번호라 이걸로 그냥 광고는 좀 하더라도 일반인들한테 그런 스팸성 문자를 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로 이와 관련된 이게 아니라 그 어떤 내용이든 대출 받으라는 아니면 저금리 대출 아니면 저금리를 대안해 주겠다는 그런 문자가 오면 다 무시하세요. 그냥 내가 이것 전화 받으면 나는 사기를 당한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근데 솔직히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거 진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해당 금융사로 전화를 해보는데 어떻게 전화하냐면 내 핸드폰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핸드폰 또는 일반 전화기로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고 과연 그 받는 상황이 똑같은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상담했던 사람이 일반 전화기로 전화했을 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직접 국무하고 그 사람이 진짜 나하고 통화를 한 게 맞는지를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팸성 문자나 이 전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런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거 조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